정화한 모습이여 맑음 속에서 중생에게 맡으시는 안모 살림의 화신이시여 기나긴 겨울을 떨쳐버리고 봄을 맞아주는 목련한 꽃처럼 풍요의 가을을 맞이하여 사랑을 안겨주는 국가꽃처럼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 사발을 밝혀주고 산독에 지른 때를 씻어주시는 관음보살 화신이시여 지는 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여 사바세계 날길 듯한 청아한 모습이여 맑은 영 속에서 중생에게 맡으시는 관음보살님의 화신이시여 기나긴 겨울을 떨쳐버리고 봄을 맞아주는 목련꽃처럼 풍요의 가을을 맞이하여 사랑을 안겨주는 국가꽃처럼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 사발을 밝혀주고 삼덕에 지른 때를 씻어주시는 관음보살 화신이시여 삼덕에 지른 때를 씻어주시는 관음보살 화신이시여. 아이 멋있는 노래인데 처음 부르니까 좋죠? 다음 주도 한번 불러보고 다음 주는 석등아까 노래 부르대 그것도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 주는 또 마음의 창을 열으라고 또 부르던데 그것도 한번 불러보면은 올해가 다 갈 것 같고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신곡으로 우리가 하고 12월 7일 날은 우리가 합창단 또 연주회가 있으니까 같이들 즐기시면서 그렇게 노래와 더불어서 마음을 훈훈하게 가지면은 내 주변도 훈훈해질 거고 세상도 훈훈해져서 그래서 참 살만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감기들 굉장히 유행한대요. 그래서 독감 주의들 하시고 우리 합창단은 2주 동안 목 보존을 잘해야 됩니다.
괜히 또 감기 걸려가지고 그날 입만 뻥긋뻥긋해도 되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은 이거 참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기들 함부로 조심하시고, 이번 감기는 조금 독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판별이 잘 안 난대요. 한참 진행되고 난 후에 판별이 된다는데, 물론 요즘 병원 가봐야 그거 뭐 검사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면은, 많은 그래도 괜히 마스크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하시고, 대중교통 탈 때는 항상 마스크 하시고 하면은 자기한테 마음 많이 도움 되고 하니까, 그렇게들 또 겨울을 잘 나면서 삼독에 찌든 때를 씻어내는, 뭐 관음보살 화신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들 다 겨울을 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39쪽 한번 펴볼까요? 금강경. 연말 되면은 또 가을 되면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좀 들썩들썩도 하고, 지난주에 또 동신원들 와서 법회를 봐서 일반 대중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공부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곳은 39쪽 둘째 줄 보면은, 불설여시 심신경전은 아종성내 소득 해안으로 미증 성문 여시지경이니이다, 이 하는 구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매우 깊은 경전은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소득해안, 제가 얻은 바 해안으로, 저희 해안으로는 미정등문 여시지경, 이와 같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증득하여 듣는데, 그 말씀을 들어 깨닫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약부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을 들어서 금강경이죠, 신심청정하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즉생실상하니라. 바로 실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진실된 모습을, 진실된 마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하는, 뭐 우리가 듣기에는 평이한 구절이죠. 평이한 구절 같지만은 여러분 들리기가 평이하지, 이게 평이한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즉생실상돼 있잖아요. 실상을 일으킨다 했을 때 상 하는 글자만 보세요. 상이라는 모습 상자인데, 그죠? 그 상은 금강경에서 좋아하는 글자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상자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무주상 할 때 머무는 바 없이 할 때 상. 그러니까 상자 앞에 항상 무자가 들어가야 그 상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상이 있어야 되는데 상이 없어야 되는데, 상이 없어야 되는데 실상이래. 진실된 모습이, 진실된 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럼 상을 없애야 된다는데, 진실된 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때 상은 또 무엇이냐? 없애야 되는 상은 무엇이고, 진실한 상은 도대체 일으켜야 되는 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자, 이야기가 쉽게 들립니까? 이게 약간 어려워집니까? 약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려워집니다. 약간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매우 어렵니다. 진실한 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진실한 상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하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상이 뭐라 그래요? 첫째, 좋다, 싫다. 좋은 것도 상이고 싫은 것도 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것은 싫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좋아하지만은 남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좋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좋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의심 내지는, 왜 그럴까? 나는 좋은데? 라고 하는 상을 가지게 되죠. 내가 싫은데, 나는 싫지만 다른 사람은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싫다는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어요. 좋다 싫다는 그냥 나만 그렇게 수용하면 되는 거니까.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별 개의치 않으면 되죠. 좋은 거 싫은 건 나의 수용의 문제니까 내가 싫은 건 안 하면 되고 좋은 거는 그냥 하면 되지. 그게 경계가 그게 문제라면은 그래 내가 좋다는 거 너무 집착하지 않을래. 싫다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래도 한번 겪어는 보지 정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좋다 싫다 해서 끝난대요. 옳다 그러다로 넘어간대요. 옳다 그러다로 넘어갑니다. 자, 옳다 그러다고 했을 때는 좋다 싫은 건 나의 수용의 문제인데 옳다 그러다는 문제는 왜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옳지 않다고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옳지 못하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옳다 그러다라는 사항은 이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지 않으면은 옳다는 상, 그르다는 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있지. 아버지의 옳다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요, 자식의 옳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저놈의 자석을 지가 놈의 자석이면서 저놈의 자석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각자의 상에 파묻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위 이야기해서 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해. 그 견해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이해하기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은 것이 또 인간사의 세상입니다. 왜? 경험치가 달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경험했던 거하고 지금 자식들이 경험한 경험치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옛날 사회생활 할 때 퇴근 시간이 됐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상사가 앉아 있으면 퇴근할 수 있었어요. 에? 앉아 있었어요. 눈치를 보고 퇴근하려고 그랬어요. 상사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상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랫사람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뭐냐면은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사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 더하기 뭐예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 퇴근 시간 그걸 무시하고 회사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월급 받는 자의 도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MZ들은 땡 하면 퇴근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요? 왜? 그때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은 근로계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땡 하면 당연히 퇴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땡 하고 난 다음에 회사 일을 상사가 자네 요번에 낮에 했던 이 일은 어떻게 되나라고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사가 뭣도 모르고 자네 지금 퇴근하고 있나? 퇴근까지는 용납했어. 그래서 자네가 지금 가는데 낮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잖아. 그거 그냥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날 알아야 돼요. 그 다음날 알아야 되는 게 요즘 상사의 도리입니다. 그걸 맞추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나는 나 때는 그렇게 일 안 하고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딱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은 직장을 다녀요. 때리쳐요. 때리칩니다. 왜요? 예. 옛날처럼 평생 직장 내지는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 있질 않습니다. 뭐에 충성심이 있어? 자기 생활에 충성심이 더 있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어느 게 옳아요? 어느 게 옳아요? 다 옳다고? 아니요. 여러분들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약간 어떻게 내구석에 옛날 내 때 사는 것도 맞는데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상에 집착했다로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절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소위 이야기해서 소위 이야기해서 착취를 당했고 즉 다시 말해서 임금에도 없는 노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정당하다고 인정을 해 못해? 우리는 아직도 못해. 왜냐하면 과거의 생각에 집착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는 안 그러면서 되게 말은 그렇게 하네. 예, 저도 생각이 옛날에 쭉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기성으로서 지금 사는 사람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아버지가 애한테 맨날 타박만 해야 되겠어요. 다 자란 어른으로서 존중하고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야 되겠어요.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맨날 가족 회의한다고 상의 안 내놓고 상의예요, 지시예요? 참 우리나라는 회의가 지시입니다. 회의를 지시로 알고 있는데 회의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회의입니다. 가족 회의는 지시의 공간이 아니거든. 근데 꼰대 아버지들은 지시를 합니다. 요번에 니는 요거 하고 저거 하고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고 집에 안 옵니다. 집에 안 옵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의 차이입니다. 옳다 그르다는 건 경험치가 달라서 그래요. 경험치가 다른 것은 경험해보면 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MZ도 옛날 과거에 대해서 역사를 배우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이나 내지는 이해하려고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 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만의 상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나를 변호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냐면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 같으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다릅니다.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소위 해서 주장이고 고집이고 주의입니다. 주의. 소위 얘기해서 누구나 다 이익이 자기가 나한테 이롭게 살라고 다 하죠. 이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민족이죠, 그죠? 민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족주의가 문제죠. 민족주의가 문제. 그러니까 주의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이고 그것을 이데올로기고 주장이 뭐냐니까 그것만 맞다라는 고집입니다. 그것만 맞다라는 고집입니다. 거기에 빠지면요, 참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요 주위에는 항상 신념이 더불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과 같이 주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참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 주의가 여러분 지가 옳다 자기 애를 가지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이기는 다릅니다. 이기는요, 내가 이로울라니까 저 친구와 관계를 잘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때로 내 이익되는 것도 하지만은 관계를 위해서 길게 보면은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친구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소위 이야기해서 여유가 있어요. 유동성이 있단 말이야. 이기는 그 이기라는 것에는 한 곳에 꼭 매몰되어 있지 않다고. 근데 이기주의에 빠지면요, 지만 다 옳고 지만 다 맞고 지가 하는 것이 이익 봐야 되고 손해는 절대 안 보려고 하는 게 이기주의입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참 그 사람 만나면 손해만 일어납니다. 소위 해서 우리가 나르시스트를 만나면은 참 그냥 고달프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 해주면은 더 옳다고 더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참 눈치 없어요. 당연히 눈치가 없으니까 코치가 있겠습니까? 없어.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는 거야. 여러분, 눈치는요, 사실 파악을 잘 못하는 게 눈치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코치가 코가 없잖아. 그 코치가 있는 것 같지. 코치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을 코치라고 합니다. 사실 파악 못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눈치도 없고 참 코치도 없다는 것이 소위에서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 이기주의만 있을까요? 각 주의들이 다 있을까? 주의들은 신념이고 그것이 뭐 신앙이라고 절대화되고 해서 참 눈치들 안 보지. 아니 다른 종교 믿다가도 이 종교 믿는 사람이 있어 존중해야 되는데 나는 잘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왔는데? 오도 말지.
그러니까 추임새를 탁 넣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눈치코치 내지는 신념에 빠져 있으면, 즉 맞다 틀리다, 맞는 상 틀린 상에 빠져 있으면 그 현상이 생기는데, 요거 없애자고 하는 것이 요거를 없애야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좋다 싫다는 많은 경험을, 많은 감각적 대상과 경험, 임상적 경험을 해봐야 되고, 옳다 그러다 많은 견해를 들어봐야 되고, 그러한 주장주의에 빠져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의 유연성 내지는 내 삶의 유연성을 가져야 이것에서 해탈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불교의 해탈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여기고, 금강경에서는 요거를 해탈하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반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좋다 싫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혜가 일어나질 않아요. 옳다 그러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에서, 맞다 틀리다를 너무 초월하지 않으면 지혜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 경을 읽으면은, 근데 금강경 읽으면서요, 구절에 보니까 이 경을 들어서 신심이 청정해지면 실상이 일어나리라 라는 구절이 있네. 그래서 금강경 열심히 읽어. 그래서 신심, 저는요 매일 금강경을 하루에 몇 독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일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서 청정한 신심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글자를 보세요. 등문시경, 경을 들었죠? 경을 들었으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반야바라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야바라미를 알아서 신심이 생기는 겁니다. 반야바라미를 알지 않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면 신심이 생겨. 아까 주의가 생겨. 나는 천일 했는데, 만일 했는데, 예? 요런 생각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강경을 잘 읽은 거야, 반쪽도 못 읽은 거야. 반쪽, 요즘 다른 절에 가면 다 금강경 요렇게 읽어요. 예. 금강경 읽으시면은 반야지견이 생겨야 됩니다. 반야지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해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경 읽으면서도 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지 옳은 것만 옳다 그러고, 예? 남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금강경 잘 읽는 거야. 예? 해탈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야. 해탈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지. 왜? 반야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반야의 기미가 안 보여요. 반야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금강경에서는 반야만 이야기를 해요. 반야 바라미를 이야기해야 돼요. 반야 바라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물은 원래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물론 제 질문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질문을 던져야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문제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물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깨끗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 더러운 물은 물 아니요? 깨끗한 물은요? 물이죠. 물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래도 깨끗하대. 미친다 내가. 더러운 물도 있다며. 물은요 깨끗한 물도 있고 더러운 물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깨끗한 물이 많아요? 더러운 물이 많아요? 예? 깨끗한 물이 많아요? 더러운 물이 많아요? 깨끗한 물이 많은 것 같으면요 아무 데 가서 우리 물 다 퍼먹고 살지. 근데 물을 다 뭐냐면은 측정해가지고 깨끗하니 안 하니 하는 이유가 정수기 갖다 놓고 샘물 갖다 놓고 우리가 저렇게 물통 비우면 내 물 꽂아라며. 왜 가서 수돗물 묵지? 안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깨끗한 물은 그만큼 희소하다고, 그리고 처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물에는 깨끗함이라는 것이 물의 성품이 아니라 사람들은 물은 깨끗한 성품이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물의 자성이, 이제 어려운 말 합시다. 물의 자성이 깨끗함이 아닌데 물의 자성이 깨끗하다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건 뭐예요? 아까 맞다 틀리다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앞에 이미 다 이야기해 줬잖아.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주의입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영역적 가치를, 이제 어려운 말 썼습니다. 영역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물은요, 깨끗한 물도 있고 더러운 물도 있습니다. 자, 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물이 흘러야 깨끗해집니다. 물이 계속 흘러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물도 계속 흐르면은 깨끗해집니다. 예. 물론 깨끗한 물이 흘러서 더러운 쪽에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더러운 쪽에 가더라도 그 물은 흐르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물도 가둬놓고 고이게 하면은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물을 고이게 하면은 더 더러워지죠.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냐? 물 자체예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것은 가만히 깨끗한 마음을 가다 놓으면은, 그래서 나는 깨끗한 마음, 나는 좋은 마음만 가질래 라고 해가지고 지 혼자 살면은 마음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무기력해집니다. 지 혼자 살면서 마음 안 쓰고 있으면은요, 지금 깨끗한 것 같지만 무기력해져요. 어떤 마음도 쓰지도 않거든요. 깨끗한 마음도 가둬놓으면 무기력해져서 탁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더러운 마음을 가둬놓으면 더 더러워지겠지.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데서 계속 굴러다니면 자꾸만 더 더러워지겠지. 다시 말해서 물도 흘러야 깨끗해지고 마음도 써야 깨끗해진단 말이야. 물은 흘러야 깨끗해지고 마음은 써야 깨끗해지라. 마음을 쓰는 것이 자기가 옳다 그르다 해서 벗어나, 맞다 틀리다 해서 벗어나, 좋다 싫다 해서 벗어나 라고만 해서 끝쳐지질 않는다고. 어떻게? 반야가 있으면 지혜가 생기면, 지혜라는 것은 써먹는 마음이야. 자, 좋다 싫다는 써먹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마음. 옳다 그르다는 써먹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마음입니다. 맞다 틀리다는 써먹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마음이야. 그렇게 하는 마음. 옳다 싫다라고 하더라도 써먹으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은 싫은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예? 좋다 싫다 맞다 옳다 그러다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은 싫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옳다 그러다 그런 것은 그런 게 아닌 게 됩니다. 맞다 틀리다도 맞는 것이 이상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에 비어치고 쪽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지. 파마하고 다니잖아. 50년 전에 할머니들 불러왔으면 여러분들 다 쫓겨나고 난리 났어. 어디 여자가 절에 다니고 바지를 입고 와. 한복적으로 치마 입고 와야지. 절에 와가지고 네 웃으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웃으면 안 돼. 입 다물고 조용. 발 뒤꿈치 들고 다녀야 돼, 안 들고 다녀야 돼? 들고 다녀야 돼. 그게 절에 다니는 도리였다고.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요, 내가 절에 와서 떠들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시누이 욕, 시어머니 욕, 남편 욕을 해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왜? 여기 와서라도 그거 해야지. 또 어디서 할 거야? 밖에서 나가 이야기하면 흠잡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마음속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인데 그 정도 못 들어줘? 한단 말이야. 왜? 달라졌단 말이야. 왜 달라져? 나는 절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격 잡는 것이 아니라 절에 사람들의 마음이 유통되길 바라는 거야. 와서 내 마음을 쓰길 바라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한결 내 마음이 가벼워져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도 잘 살고 다음 주에 와서 조금 무거운 거 있으면 툭툭툭툭 털어내고 가고, 그래서 어떻게? 마음 털어내라고 노래도 불러보고. 우리가 연꽃이 언제 피어날 줄 알고 연꽃도 피워보고 석등도 밝혀보고 마음의 창이 어디 있다고 창문도 한번 열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써야 된다고. 마음을 썼을 때, 그때 마음을 쓸 때 절묘한 마음, 최상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라는 것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모두에게 좋은 거야.
모든 게 좋은 마음,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일어나서 지혜는 나한테만 일어나는 걸까? 상대도 모든 사람한테 다 일어나는 게 지혜일까? 상대도 모든 사람한테 다 일어나는 게 지혜고 그 지혜들이 다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반야바람일이라. 그 반야바람이 일어났을 때 뭐냐면은 신심청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바람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신심, 내 혼자 믿는 게 무슨 믿음이요? 나 혼자 믿는 게 무슨 믿음이요? 그거는 짝사랑이고 맹신이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가 믿고 의지해서 거기에 어떤 군더더기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군더더기가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청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청정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그 실상에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상도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거기에는 어떠한 상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는 하셨죠? 네. 그런데요, 실천은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실천하는 것은 노력하면 되잖아요. 몰랐을 때보다 물론 알아도 까마득합니다. 저 역시도 이 구절 읽으면서 참회 많이 합니다. 까마득하거든요. 까마득하거든요. 그래도 실마리는 잡히잖아요. 실마리는 잡히기 때문에 신심청정 즉생 실상. 요게 금강경을 우리가 부단히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신심청정하고 신심청정하다는 이야기가 연기법이 선한 선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선년이 완성되어서 실상 진실된 모습 그것이 정토 장음이든 상없는 무주상 보시든 뭐든 간에 그 진실한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경전을 설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을 자꾸만 읽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금강경 안에서의 정보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금강경은 그 정보의 양으로 보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경들이나 이것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심청정 즉생실상 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금강경 안에 보면 단지 사고개만이라도 위타인 사람은 그 복이 수승하리라는 구절이 자주 나오죠. 어릴 때는 사고개가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약이색견화 이음성과 시행사도 불능견열애 내지는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르기 여로용려도 응장내시간 이런 게 사고개인 줄 알았어. 근데 자꾸만 나이 들고 내지는 공부를 해보니까 사고개 아닌 곳이 없네. 구절이 사고개 아닌 곳이. 지금 금강경은 저 위에 부처님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들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성취를 했을 때 어떻게 사는 모양새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금강경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월 7일 날 많이들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요? 안 오면은 그는 반야가 없는 거야. 와서 손뼉도 안 치고 뻣뻣하니 누구 왔나 이래 얼굴 봐야 되겠어요? 막 좋아서 노래 불러야 되겠어요? 막 좋아서 노래를 요번엔 또 합창단 노래 들어보니까 아는 노래 많이 합디다. 우리는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어려운 노래 우리는 합창단 목 조심해라 그러잖아. 하는데 그냥 흐뭇하게 그게 반야바람일이야. 반야바람이야. 조금 삑살이 나도 박수 쳐줘야 되겠어요? 안 쳐줘야 되겠어요? 쳐줘야 됩니다. 못해도요? 잘했다 그러고요. 아이고 저 나이 들어가 내년에 하겠나 그래야 되겠어요? 내년에 또 이래야 되겠어요? 그게 반야바람일입니다. 그게 금강반야바람일이거든요. 합창 부담 빡빡 주고. 이게 이제 12월 7일 지나면 동지로 이제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동지에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이걸로 막 바뀌는 거지. 반야바람일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수용해서 보듬고 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이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절묘하게 설해놨기 때문에 금강경이 소중한 것이고요. 그 대의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겠지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그런 욕심에서 한풀 벗어난 그러한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끝머리 행로를 가고 있습니다. 욕심 이제 부릴 거 뭐 있습니까? 성령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많이 또 있다 그러대. 몇 사람 들어보니까 여자가 죽을 때까지 이쁘려고 하는 노력은 나는 잘못이 아니라고 봐. 그것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은 무리하게 뜯어고치지는 마십시오. 무리하게 뜯어고치지 마십시오. 예. 그게 우리가 나의 받냐 바람이래 도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다 벗어들여가지고 벗어 던지고 그러한 말미에 우리가 금강경을 이렇게 참 관조해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